안녕하세요. 사회학교 교장 최인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를 사유하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많은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내는 영화죠. 기생충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영화 기생충은 많은 이들이 참 다양한 시선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그런데 동양 철학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이미 제가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이 영화의 상징인 계단과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수석, 바로 돌이죠. 이 두 개의 상징을 분석해 보니까 전혀 뜻밖의 메시지가 밝혀졌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영화 기생충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사유해 보겠습니다. 기생충 영화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잘 아실 테니까요. 곧바로 철학적 분석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단과 수석에 대한 분석이 핵심인데 그 전에 가볍게 두 가지를 먼저 사유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생충 동양 철학적 분석 리뷰 첫 번째는 기생충이라는 제목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요. 괴물에는 괴물이 나오고요. 마더에는 마더가 나오죠. 설국열차에는 설국열차가, 옥자에는 돼지인 옥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생충에는 기생충이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규칙을 어긴 것 같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화 기생충에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기분이 매우 찝찝합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이 그 찝찝함을 안겨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죠. 어떨 때 쓰나요? 자립적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을 보고 으그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고 싶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그 말의 속뜻이 뭔가요? 비난하는 말보다는 얼른 정신 차려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죠. 저는 영화 기생충도 그렇게 봤습니다. 기생충처럼 사는 주인공들에게 한 번 기생충은 영원한 기생충이다.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처럼 사니 기분이 좋니? 으이그 얼른 정신 차려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고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앞에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모두 눈을 가렸습니다. 사람 눈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눈은 마음의 창, 영혼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소울이 담겨 있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사람답게 살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주인공들의 눈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기택네 가족뿐만 아니라 박 사장네 가족들도 다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든 지상이든 모든 이들이 지금 자기 영혼을 가린 채 마음을 속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소울을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생충인 겁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조금 깊이 사유해 볼 텐데요. 바로 수석과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먼저 좀 사유를 해보죠. 바로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세상은 모두 부조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부조리하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 이거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래부터 부조리한 걸까요? 아니면 생각을 잘못한 사람들이 부조리한 행동을 해서 세상에 그렇게 보이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조리를 탓하는데요. 하지만 동양 철학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부조리해진 게 아니라 이치를 품은 인간이 그 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부조리해진 것이라고요.
세상은 본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자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질서를 망각한 것은 바로 사람이죠. 지금 영화 포스터처럼 모두 눈이 가려진 채 세상을 살고 있고 가려진 채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이 뒤틀리고 불합리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가려진 영혼, 내 안에 깃든 이치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 계단을 사유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인데요. 자, 계단은 바로 수직 구조라는 것을 상징한 건데요. 봉준호 감독이 보여주는 수직 구조는 아주 명쾌합니다. 기택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반지하죠.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지상인데요. 바로 박사장내죠. 이들의 공간이 위아래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는 이 기생충의 상징이 된 그 계단씬에서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장내에서 한참을 아래로 내려가야만이 기택의 집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수직 구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위는 모두가 꿈꾸는 성공한 삶, 모두가 목표하고 있는 삶의 위치고요. 자, 아래에는 모두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가난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기택인의 가족들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온 가족이 위로 올라갔는데 영화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고요. 기택은 반지하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죠.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마치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죠. 자,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부조리한 세상을 왜 영화로 보여준 걸까요? 자, 여기서 이제 동양 철학, 성리학의 수직 구조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감독의 의도가 조금 보이거든요. 성리학에서는 위가 천, 하늘이고요. 아래는 지, 땅입니다. 이것이 성리학의 수직 구조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자, 천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물리적인 파란 하늘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 우주의 이치, 바로 천리죠. 하늘의 역할은 땅의 세상을 보살피는 겁니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도록 말이죠. 그 질서가 바로 이치, 원리고요. 그 원리가 바로 우리 사람에게도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자, 하늘과 땅 사이, 하늘과 땅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직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천지인 수직 구조에 살면 우린 어떻게 사는 걸까요? 자, 위를 쳐다보면 네,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 천리는 나를 살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자아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자, 삶의 목표가 남들이 다 쫓아가는 저 높은 꼭대기층에 올라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리학의 수직 구조 안에서 위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원한다는 것이 결코 개인적인 욕구, 사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천리는 땅의 세상을 보살피는 이치니까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마음입니다. 아, 남은 모르겠고
난 내 것만 챙겨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논어에 군자상달, 소인하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군자는 위에 이르고 소인은 아래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주자의 번역을 더 보면 군자는 천리를 따르니 고명, 높고 밝은 데로 나아가는데 소인은 천리를 놓치니 오하, 더럽고 낮은 데로 처진다라고 합니다. 기택 내 가족이 제대로 위를 쳐다봤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천을 봤으면 남을 속이면서 남의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현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기택은 운전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수의 직업 윤리를 잘 챙기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돈을 벌었을 거고요. 기우는 영어를 잘하니까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실력 발휘하며 살았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동생도 그렇고요. 엄마도 그렇고요. 모두 능력들이 있는데 이 천리를 놓치니까 소인하달한 거죠. 그래서 영화 말미에 모두 여전히 반 지하에 살고 있고 기택은 더 아래 지하에 갇혀 살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도저히 성리학적 수직 구조를 알아차릴 만한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계단은 적나라하게 계급 사회를 보여줬고요. 영화 마지막도 기우의 공허한 계획만 읊어지고 끝났잖아요. 자, 그런데 영화 시작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영화 첫 장면에 반지하 창문이 보이고 그 아래로 카메라 앵글이 내려가는데요. 그때 기우의 머리에 햇살이 쫙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반지하 그 창살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반지하지만 제대로 위를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고요. 또 혹여 시선이 닿지 않을까 봐서 햇살이 머리에 내리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감각으로 빨리 알아차리라고요. 자, 하늘이 다 있잖아. 하늘이 보이잖아. 하늘 놓치지 마.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성리학적인 상징물로 보이는 것. 자, 영화 처음에 등장해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상징물이 하나 나오죠. 바로 돌, 수석이요. 산수경석입니다. 기택 내 가족들은 그것이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는데요. 잘못 생각한 거죠. 자, 산수경석은 산과 물이 있는 자연을 축소한 형태의 수석인데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자연의 이치입니다. 기택 내 가족에게 산수경석이 찾아간 것은 제발 정신 차려, 똑바로 하늘을 봐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눈앞에 보라고 갖다 줬는데도 이 가족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영화 내내 그 수석을 붙들고 있던 기우가 마지막 장면에서 계곡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보고 저는 끝내 자신 안에 있는 이치를 보지 못했구나. 저는 그런 의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석을 내려놓는 장면에서 기우의 독백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저는 오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돈부터 벌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계획을 세웠다는 말은 다시 그 계급사회 수직 구조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끝내 자신 안의 천지 수직 구조를 모르고 다시 눈에 보이는 수직 구조에 여전히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결말을 이 봉준호 감독이 산수경석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끝으로 그 수직 구조가 정답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저는 박 사장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기택의 가족들이 그토록 올라가고 싶은 그곳에 사는 박 사장이요. 만약 그 수직 구조가 맞다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박 사장의 언행을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죠. 계급으로 보죠. 계층으로 보죠.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내뱉죠. 특히 생일 파티에서는 그런 그의 민낯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박 사장도 제대로 된 수직을 챙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것이 저는 이 기생충이 던져주는 철학적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택네 가족이나 박 사장네 가족이나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하에 사느냐, 지상에 사느냐가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거하며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우선이고 돈은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겠죠. 물론 우리의 현실은 보이는 것이 전부 같아서 박 사장님처럼 사는 것이 답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럴 때마다 군자상달, 소인하달,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리를 상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기생충을 사유해 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